2025년 7월 9일 현지 시간 미국 위스콘신주 밀워키에 위치한 아메리칸 패밀리 필드. 다저스는 밀워키 브루어스를 상대로 치른 원정 3연전 마지막 경기에서 1대3으로 패배했다. 결과만 보면 평범한 1패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날 경기는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 최근 메이저리그 전체를 놀라게 하며 연일 화제를 모았던 김혜성. 그가 완전히 침묵한 날, 다저스는 흐름을 놓쳤고 동시에 김혜성을 둘러싼 여러 문제점들이 경기 내외적으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김혜성, 3타수 무안타. 철저히 봉쇄된 하루. 이날 김혜성은 2루수로 선발 출전해 7번 타순에 배치되었다. 상대는 최근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신의 투수 제이콥 미조로프스키. 최고 구속 101마일을 넘나드는 패스트볼의 슬라이더와 커터를 정교하게 섞는 유형의 투수였다. 김혜성은 첫 타석에서 삼진, 두 번째 타석 역시 변화구에 쏘가 삼진, 마지막 세 번째 타석에서는 1루 땅볼로 물러나며 3타수 무안타 2삼진으로 경기를 마쳤다. 특히 변화구 대처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은 뚜렷했다. 김혜성 특유의 배트 컨트롤과 콘택트 능력은 이날만큼은 힘을 발휘하지 못했고 한때 신인왕 경쟁을 주도하던 그는 오히려 상대 투수의 표적이 되어버린 듯한 인상을 남겼다. 침묵이 반복되고 있다. 슬럼프인가? 분석된 결과인가? 이날 경기는 단순한 타격 부진이 아닌 김혜성의 최근 전반적인 하락세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했다. 김혜성은 시즌 중반까지 350을 넘는 고타율을 기록하며 다저스의 상승세를 이끌었지만 최근 5경기에서는 단 2개의 안타에 그쳤다. 특히 삼진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으며 변화구 대처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은 MLB 투수들이 그의 약점을 파악하기 시작했음을 암시한다. MLB.com에 따르면 최근 김혜성이 당한 삼진의 71%가 변화구로 인한 것이며 낮은 존에서 떨어지는 슬라이더와 커브볼에 대한 컨택 확률은 리그 평균 대비 20%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다저스의 기용 방식도 논란. 책임은 벤치에도 있다. 일각에서는 김혜성의 부진이 단지 개인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다저스 벤치의 전략적 기용 문제가 김혜성의 리듬과 심리적인 안정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즌 초반 김혜성은 주로 1번 혹은 2번 타순에 배치되며 출루 능력을 활용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6에서 8번 타순을 오가며 타격 순서가 흔들리고 수비 포지션도 2루, 유격수, 3루까지 자주 변경되고 있다. 이처럼 고정되지 않은 역할은 신인 선수에게 큰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이날 경기에서 다저스는 상위 타순의 타자들이 제대로 출루하지 못했으며 김혜성은 매 타석 주자 없는 상황에서 타석에 들어섰다. 그의 주루 센스와 찬스 메이킹 능력을 전혀 활용하지 못한 전술이 결과적으로 팀 전체의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도 있다. 기적을 당연하게 여긴 책임. 신인을 버티게 만든 시스템의 부재. 김혜성은 지난 6월부터 7월 초까지 연장전 홈런, 끝내기 안타, 스리런 폭발 등 기적과 같은 활약을 연이어 펼치며 미국 야구 팬들 사이에서도 화제를 모았다. 하지만 그 기대치는 곧 당연함으로 변했고 지금 김혜성은 모든 타석에서 영웅이 되기를 강요받는 위치에 놓였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매 경기 기적을 바라는 시선이 가장 무섭다고 털어놓은 바 있다. 현재의 침묵은 단순한 타격 부진이 아니라 그에게 과도하게 쏠린 주목과 의존, 그리고 이를 조율해주지 못한 팀의 책임이 함께 작용한 결과일 수 있다. 전문가들 기술보다 정신적 회복이 더 급하다. 여러 현지 전문가들도 김혜성의 현재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ESPN의 아나운서 마이크 피터스는 김혜성은 여전히 최고의 재능을 가진 신인이다. 하지만 지금은 배트 스피드가 아니라 루틴과 멘탈 회복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메이저리그의 일정은 길고 팬과 미디어의 기대는 무겁다. 신인이 이 무게를 홀로 감당하기엔 김혜성이 지금 처한 환경은 결코 쉽지 않다. 다저스가 이 선수를 보호하고 관리하며 도와주는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는 한 침묵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향후 일정과 과제, 남은 7월이 진짜 시험대. 다저스는 곧 필라델피아, 애틀랜타, 샌디에이고 등 강팀들과 연속으로 경기를 치르게 된다. 김혜성으로서도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기회이자 동시에 리그 전체가 그를 분석하고 공략하려 드는 시점이다. 지금 김혜성에게 필요한 건 다음과 같다. 변화구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한 타격 조정, 스윙 시작 타이밍 조절, 포지션 및 타순 고정으로 루틴 확보, 심리적인 부담 해소를 위한 휴식과 멘탈 코칭. 오타니와 배치가 부상 중인 상황에서 다저스는 김혜성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의존과 기대 사이에는 분명한 선이 있으며 그 선을 넘는 순간 선수는 무너질 수 있다. 결론, 기적이 아닌 증명의 시간. 김혜성은 분명히 특별한 재능을 가진 선수이다. 하지만 이제는 기적의 선수가 아니라 꾸준함과 대응력을 갖춘 진짜 MLB 내야수로 성장해야 할 시점이다. 2025년 7월 9일의 이 침묵은 단순한 부진이 아니라 김혜성과 다저스 모두가 겪고 있는 성장통일지 모른다. 중요한 건 이 침묵 이후 그가 어떤 선택을 하고 다저스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다. 다저스 내부의 균열, 그 속에 놓인 김혜성. 김혜성의 부진이 시작된 시점은 공교롭게도 다저스의 전력 균형이 붕괴되기 시작한 시기와 맞물려 있다. 오타니 슈에이의 부상, 배치의 공백, 타선 하위권의 부진. 이런 상황 속에서 김혜성에게 쏠리는 기대치는 더 커졌고 그 기대는 압박으로 변했다. 문제는 김혜성이 팀의 중심이 되기엔 아직 너무 이르다는 것이다. 신인 선수가 팀을 구해야 한다는 구조는 매우 위험하며 이는 결국 선수 본인의 성장뿐 아니라 팀 전체의 기조에도 해가 될 수 있다. 특히 다저스의 내부 분위기는 최근 들어 일관성과 리더십 부족으로 흔들리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감독 데이브 로버츠의 경기 후 인터뷰를 보면 그는 김혜성은 좋은 선수고 지금은 조금 힘든 시기일 뿐이라고 짧게 언급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는 한편으로는 김혜성에 대한 보호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구체적인 솔루션이 부재하다는 방증이다. 왜 김혜성은 조정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가? 신인 선수는 슬럼프에 빠졌을 때 코칭 스태프의 세밀한 조정 프로그램과 멘탈 케어 시스템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김혜성은 현재 다저스 내에서 이런 보호 장치를 제대로 받고 있는지 의문이다. 최근 일부 미국 현지 기자들은 다저스 내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김혜성은 팀에서 너무 빨리 에이스 역할로 올라왔고 이제는 주변이 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김혜성은 인터뷰에서 훈련 루틴의 조정이나 타격폼 분석 등에서 코칭 스태프의 피드백 빈도가 줄어들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암시한 바 있다. 즉, 그를 관성형으로 오해하고 있는 내부 시선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데이브 로버츠의 딜레마, 믿음인가 방임인가. 다저스 감독 로버츠는 김혜성을 5월 말부터 전격적으로 선발 라인업에 올리며 공격 중심으로 기용해왔다. 초반에는 기적적인 활약이 이어졌지만 최근에는 점점 기대에 비해 기용 방식이 조율되지 않고 있음이 드러난다. 그는 김혜성을 유격수 -2루수 -3루수 등 수비점 포지션에 돌려가며 사용하고 있으며 타순 또한 한 번부터 7번까지 이례적인 폭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전형적인 계획 없는 기용으로 비판받을 수 있는 대목이다. 야구 분석가 제프 바스는 이렇게 말했다. 김혜성은 메이저리그를 이해하고 있다. 하지만 다저스는 김혜성을 이해하고 있는가? 미러키전, 작전의 실패인가 구조의 붕괴인가? 7월 9일 경기에서 가장 의아했던 장면 중 하나는 김혜성을 상위 타선에 복구시키지 않은 것이었다. 경기 전 오타니와 테일러가 빠지면서 타순 조정의 여지가 충분했음에도 로버츠는 그를 7번에 고정했다. 이는 브루어스의 강속구 투숨 이조로프스키와의 승부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만든 결정이었다. 뿐만 아니라 경기 후반부에서는 대타 카드도 쓰지 않았다. 김혜성이 두 번째 삼진을 당한 이후 상대 투수가 우완임에도 불구하고 좌타 대타를 투입할 기회가 있었지만 무시되었다.
이 같은 선택은 김혜성에게 책임을 전가한 채 전략적 도움은 제공하지 않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향후 일정과 과제, 남은 7월이 진짜 시험대. 다저스는 곧 필라델피아, 애틀랜타, 샌디에이고 등 강팀들과 연속으로 경기를 치르게 된다. 김혜성으로서도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기회이자 동시에 리그 전체가 그를 분석하고 공략하려 드는 시점이다. 지금 김혜성에게 필요한 건 다음과 같다. 변화구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한 타격 조정, 스윙 시작 타이밍 조절, 포지션 및 타순 고정으로 루틴 확보, 심리적인 부담 해소를 위한 휴식과 멘탈 코칭. 오타니와 배츠가 부상 중인 상황에서 다저스는 김혜성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의존과 기대 사이에는 분명한 선이 있으며 그 선을 넘는 순간 선수는 무너질 수 있다. 결론, 기적이 아닌 증명의 시간. 김혜성은 분명히 특별한 재능을 가진 선수이다. 하지만 이제는 기적의 선수가 아니라 꾸준함과 대응력을 갖춘 진짜 MLB 내야수로 성장해야 할 시점이다. 2025년 7월 9일의 이 침묵은 단순한 부진이 아니라 김혜성과 다저스 모두가 겪고 있는 성장통일지 모른다. 중요한 건 이 침묵 이후 그가 어떤 선택을 하고 다저스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다. 다저스 내부의 균열, 그 속에 놓인 김혜성. 김혜성의 부진이 시작된 시점은 공교롭게도 다저스의 전력 균형이 붕괴되기 시작한 시기와 맞물려 있다. 오타니 슈에이의 부상, 배츠의 공백, 타선 하위권의 부진. 이런 상황 속에서 김혜성에게 쏠리는 기대치는 더 커졌고 그 기대는 압박으로 변했다. 문제는 김혜성이 팀의 중심이 되기엔 아직 너무 이르다는 것이다. 신인 선수가 팀을 구해야 한다는 구조는 매우 위험하며 이는 결국 선수 본인의 성장뿐 아니라 팀 전체의 기조에도 해가 될 수 있다. 특히 다저스의 내부 분위기는 최근 들어 일관성과 리더십 부족으로 흔들리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감독 데이브 로버츠의 경기 후 인터뷰를 보면 그는 김혜성은 좋은 선수고 지금은 조금 힘든 시기일 뿐이라고 짧게 언급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는 한편으로는 김혜성에 대한 보호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구체적인 솔루션이 부재하다는 방증이다. 왜 김혜성은 조정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가? 신인 선수는 슬럼프에 빠졌을 때 코칭 스태프의 세밀한 조정 프로그램과 멘탈 케어 시스템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김혜성은 현재 다저스 내에서 이런 보호 장치를 제대로 받고 있는지 의문이다. 최근 일부 미국 현지 기자들은 다저스 내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김혜성은 팀에서 너무 빨리 에이스 역할로 올라왔고 이제는 주변이 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김혜성은 인터뷰에서 훈련 루틴의 조정이나 타격폼 분석 등에서 코칭 스태프의 피드백 빈도가 줄어들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암시한 바 있다. 즉, 그를 관성형으로 오해하고 있는 내부 시선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데이브 로버츠의 딜레마, 믿음인가 방임인가. 다저스 감독 로버츠는 김혜성을 5월 말부터 전격적으로 선발 라인업에 올리며 공격 중심으로 기용해왔다. 초반에는 기적적인 활약이 이어졌지만 최근에는 점점 기대에 비해 기용 방식이 조율되지 않고 있음이 드러난다. 그는 김혜성을 유격수 -2루수 -3루수 등 수비점 포지션에 돌려가며 사용하고 있으며 타순 또한 한 번부터 7번까지 이례적인 폭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전형적인 계획 없는 기용으로 비판받을 수 있는 대목이다. 야구 분석가 제프 바스는 이렇게 말했다. 김혜성은 메이저리그를 이해하고 있다. 하지만 다저스는 김혜성을 이해하고 있는가? 미러키전, 작전의 실패인가 구조의 붕괴인가? 7월 9일 경기에서 가장 의아했던 장면 중 하나는 김혜성을 상위 타선에 복구시키지 않은 것이었다. 경기 전 오타니와 테일러가 빠지면서 타순 조정의 여지가 충분했음에도 로버츠는 그를 7번에 고정했다. 이는 브루어스의 강속구 투숨 이조로프스키와의 승부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만든 결정이었다. 뿐만 아니라 경기 후반부에서는 대타 카드도 쓰지 않았다. 김혜성이 두 번째 삼진을 당한 이후
상대 투수가 우완임에도 불구하고 좌타 대타를 투입할 기회가 있었지만 무시되었다. 이 같은 선택은 김혜성에게 책임을 전가한 채 전략적 도움은 제공하지 않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음을 보여준다.